이 정도 집의 규모에 비해서는 꽤나 잘 나온 편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진짜 규모도 최근에 본 패시브 하우스 중에 꽤나 큰 편입니다. 그러게요. 패시브 주택은 작고 단순하게 지어야 효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 집은 크다. 어떤 분이 살고 계시려나? 여보세요? 아, 예, 오늘 저 촬영 때문에 온 박형근입니다. 아, 예.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추워요. 아, 저희가 근데 지금 바뀌거든요. 예? 저희 밖에서 지금 저희 잠깐 여기 근처에 나왔는데 아이, 농담하시지 말고 빨리 열어주세요. 추워요. 방금 안 들렸어. 이분들이 건축주 같은데 정말 밖에 계시네. 목소리 끊겨요. 아 지금 잘 들립니다. 잠시. 저희가 금방 가겠습니다. 소장님이신 것 같대?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쪽에서 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네트워크 초인종이라는 건데 방문자까지 구별을 해서 휴대폰으로 알려준다래요. 집에 사람 없을 때 정말 유용하겠다. 일단 제가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집을 지으면서 그런 다양한 좀 최첨단 장비들을 넣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인종 같은 경우도 그런 네트워크 초인종을 한번 설치를 해봤고, 외부 블라인드도 휴대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거는 기본. 너무 많은 햇볕이 들어오지 않도록 태양의 고도에 따라 일사량까지 조절할 수 있다네요. IT 개발자 남편이 집을 놀이터 삼아 최첨단 시스템을 갖춰 놓았답니다. 원래 IT 하시는 분들이죠. IT 하시는 분들이 각종 아이템이나 좀 액티브한 컨트롤 장치들 이런 거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저 집요하거든요. 하나를 파면 무섭게 팝니다. 네. 집도 진짜 안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파셨는지. 네, 알겠습니다. 1층은 약 30평 정도 되는데 방은 하나도 없이 주방과 거실 등 공용 공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머나 여기 모델하우스 아닌가요? 올 10월에 입주했다는데 야 깔끔하고 너무 이쁘네요. 거실 쪽에만 천장을 높게 해서 개방감을 높였고요. 태양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남쪽으로 창을 크게 냈답니다. 이렇게 봐서는 패시브 하우스인 거를 전혀 모르겠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죠? 밖은 엄청 추운데 그쵸. 안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이게 지금 난방을 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도나 되는 거예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뭐 패드가 걸려 있네요. 이게 다 영어네요? 이게 다 뭐래요? 요거는 처음 보는 건데 요거 설명 좀. 이거는 이제 저희 패시브하우스 지으면서 실내의 이제 쾌적성을 얼마큼 이제 나타내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직접 만든 이런 이제 화면이고요. 직접 만드셨어요? 이런 앱을 개발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실내 공기질을 보여주는 모니터인데요. 미세먼지도 없고 온도는 25도, 새집 증후군 일으키는 포르말데이드도 없답니다. 재밌어요. 전문가시네요. 비전문가지만 느끼긴 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패시브 하우스는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열회수 환기 장치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되잖아요. IT 개발자인 남편,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위에 보시면 필터 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공기가 필터 박스를 통해서 잘 걸러져서 깨끗한 공기로 바뀌어서 이 열 회수 환기 장치 안으로 공급이 되고, 이 열 회수 환기 장치에서 이제 나가는 공기, 따뜻한 나가는 공기하고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의 열 교환을 해서 열 효율을 좀 높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정화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걸러진 따뜻하면서도 깨끗한 공기가 배기구를 통해 집안 전체로 흘러나오고 또 오염된 집안 공기는 흡기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원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하니 창문 환기 없이도 실내가 얼마나 쾌적한지 확인 가능하더랍니다. 사실 패시브하우스를 짓고 나서 그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창문을 절대 열지 않는다. 창문을 여는 순간 뭔가 오염된다라는 오염된 느낌을 받다 보니까 집 밖은 위험해. 진짜 맞아요. 집 밖은 위험해 정말. 그래서 누군가 문을 열고 있으면 문을 열면 안 된다. 저희 필터가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약간 그런 양파망 같은 걸로 먼저 벌레를 거르고 그다음에 프리필터라고 해서 이제 필터 큰 먼지를 걸러주고 그다음에 헤파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탈취 필터가 있어요. 근데 그 필터 전체에 거의 다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먼지들이 있는 걸 보고 만약에 환기 장치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지난 여름 처음으로 필터 교체했을 때 모습이라는데 이러니 창문을 더 꽁꽁 닫게 된다네요. 이 집 살면서 생활 습관도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고기 잡수시려나 보네. 고기가 참 맛있기는 한데 아우 저 연기 나는 것 좀 봐요. 미세먼지 수치 엄청 올라갔겠는데? 빨간색이야. 그러게 빨간색이네. 위험해. 하지만 미세먼지에 빨갛게 경고까지 들어왔네. 이 정도면은 빨리 창문이라도 열어서 연기 빼야 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여유만만하실까? 조금 큼지막하게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주방용 환기 창문이 있긴 한데 그걸 네. 안 쓰세요 그러면? 이거 바베큐 할 때 많이 써요. 밖에서 바베큐 할 때 이제 뭐 이 문 열어가지고 접시 넘겨주고 뭐 고기 넘겨주고 야채 넘겨주는 정도? 네. 굳이 세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라네요. 맛있겠다. 어디 보자. 어머나,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공기질이 많이 좋아졌네. 유주하기 전에 이제 생선이 먹고 싶어가지고 생선 시켰는데 이게 여기서 요리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정말 냄새가 2층부터 해서 위에 다락까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냄새 빠질까? 저희 집 보통 2시간 정도 되면 외부의 공기랑 그다음에 실내 공기가 완전히 교체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조금 냄새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지나고 나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워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열회수 환기 장치 덕에 창문을 열지 않아도 2시간이면은 실내 공기가 외부 공기로 완전히 교체가 된다네요. 따뜻하게 먹어야 돼. 사실 부부가 처음부터 패시브 주택을 생각한 건 아니었답니다. 설계도까지 완성하고 산만 뜨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고민 끝에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심을 했다죠. 주택을 지으면 주택은 추워. 주택은 하자 있는 건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 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자는데 왜 그래야 하지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하자 없는 집을 짓고 싶다는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어느 날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다는데요. 되게 우연한 기회로 저희가 그냥 초대를 받아가지고 복사 냉난방이 설치된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엄청 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집 문을 딱 들어갔는데 와, 너무 뽀송뽀송하고 그 시원한 동굴에 있는 느낌? 패시브로 꼭 지어야 되겠구나. 복사 냉방 시스템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에 15째 정도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네요. 바닥에 찬물을 흘려보내 공기를 식히는 단순한 원리인데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복사 냉방이 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밀 성능이 안 나오는데 복사 냉방을 설치하면 네. 이제 습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결로가 생기거든요. 네. 여름철 습도가 높은 공기가 차가운 바닥에 닿으면은 이슬이 맺히며 결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습도 조절이 안 되는 집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된답니다. 패시브 하우스처럼 외부 공기는 유입되지 않으면서 실내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거죠. 여름철에는 습하고 더운 공기가 이 제습 모듈을 통과하고 나면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를 바뀌어서 실내로 공급이 됩니다. 또 하나 차가운 냉기가 오래 머물러 있으려면은 나무보다 콘크리트가 유리하답니다. 마치 뚝배기처럼요. 이 집이 철근 콘크리트 골조를 선택한 이유였는데요. 부부는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감까지 신경을 썼다네요. 이게 복사 냉방 시스템을 할 때 추결량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돌덩어리가 차가운 돌덩어리가 많이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시원함이 오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벽면을 이제 그런 속고보드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다 몰타를 이용해서 미장을 해서 큰 돌덩어리를 만들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아니 이 높은 벽면을 저 석고보드 안 치고 네. 그냥 시멘트 몰탈 미장으로 이걸 다 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명 이제 설치하고 나서 딱 이제 불을 켰는데 벽면 요철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 위에서 바로 네. 울퉁불퉁하고 조명과 함께 드러난 벽면의 요철. 시멘트 미장을 새로 하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기를 무려 2달. 그럼에도 쉽게 잡히지 않더랍니다. 작업자분들은 낮에 일을 하시잖아요. 낮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조명을 켜고 어두워야만 보이는 부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만 와서 보는 건 저희 둘뿐이니까 그분들이 보이기에는 이 정도면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 반듯한데? 근데 저희는 밤에 와서 보면 아닌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기 어려웠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명을 그냥 바꾸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명 안 달았네. 네. 조명을 없애고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에휴, 말만 들어도 시공비가 꽤 많이 들었겠다. 게다가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면서 필로티의 기역자 구조가 웬 말이래요? 이렇게 모서리가 많으면 보온병처럼 집 전체를 단열재로 감싸기도 어려웠을 텐데요. 필로티는 제가 강력하게 좀 원하는 부분이었어요. 처음 설계했을 때는 차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IT인으로서 IT이라면 무조건 차고가 있어야 된다. 차고가 있어야 된다. 거기서 모든 창업과 모든 대기업이 성장을 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역자 형태의 집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중정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 뒤에 조그맣게나마 이제 후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울산팀이. 네, 이렇게.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복잡한 구조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평생 한 번 지을 집, 로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일단은 뭐 주택담보대출 40년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80살까지 네, 대출금을 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 미래를 담보로 좀 저희도 도전을 한 거죠. 저희 막 퇴직금까지 다 끌어모으고 주택담보대출 받고 정말 남은 건 네. 집밖에 없나? 근데 그치 남은 건 집밖에 없나? 아이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셔야겠네요. 팬데믹을 거치며 재택근무가 많아진 만큼 집을 최대한 잘 활용할 생각이라는데요. 여기는 가족 도서관이자 남편의 재택근무지랍니다.
next to me, so I don't have a text to read or just champagne sunshine. 여기는 미래의 아이방이 될 예정이고요. She pointing at my phone, but I don't care who's calling. Press decline, 'cause she gon' 부부의 침실은 필로티 구조 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침대에서 멀리 지악산까지 보이는 풍경 맛집이랍니다. like you dancing, girl. 집안 인테리어까지 예쁘게 잘 하셨는데 시공비도 많이 들었다면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사실 저희 집은 인테리어 팀이 없어요. 시공하거나 이런 것들에 저희 예산을 많이 쓰고 대신 정해진 예산에서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젊으니까 저희가 직접 뛰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지했죠. 인테리어 설계뿐 아니라 조명까지 부부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을 했다네요. 이 집의 조명이 무려 120개. 부부는 직장에서 퇴근하면 공사 중인 집으로 출근을 해 전기 피복을 벗겨가며 하나하나 설치를 했답니다. IoT 기술을 접목해 스위치 없이도 사람을 감지해 켜졌다 꺼진다네요. 가장 어려웠던 건 화장실. 타일의 줄눈 색깔까지 다 정해야 하는 건지 몰랐답니다. 와, 이게 안방 옆 욕실에서 이쪽 저 욕실 공간, 세면 공간 들어와서 가장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와이파이. 이게 정말 갑자기 부럽기도 하고. 예. 이 변기나 욕실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좀 중요하거든요. 네. 또 이렇게 화장실에 있을 때 또 네. 끊김없는 신호가 있어요. 끊기고 있는 신호가 이 신호예요, 이 신호예요. 집안 곳곳에 최첨단 IoT 설비가 돼 있어서 인터넷이 끊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울 달기는 도전 그 자체였다네요. 실제로 이 거울을 이제 주문해서 왔는데 달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달기 위해서 정확한 그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신문지를 오려서 여기다 먼저 붙여보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신문지를 거울 모양으로 오리고 타일에 구멍을 내서 걸기까지 며칠이나 걸렸답니다. 반면 이 근사한 욕조는 디자인에서 시공까지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네요. 저희는 그냥 저희 조정 욕조로 할게요 라고 말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해주실 줄 알았어요. 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터 해서 치수. 네, 뭐 정확한 치수. 어떤 치수를 어떻게 만들 거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저한테 막 디자인으로 물어보시니까 시공 전날 부랴부랴 설계도를 그리고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벽돌을 쌓아가며 완성한 욕조랍니다. 글쎄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소장님 어떤가요? 요즘 최고급 호텔도 이 정도 디테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 요즘 좀 감성 스테이 정도는 디테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원하시는 걸 이뤘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그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 주택살이는 원래가 그래.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죠. 하지만 남들 사는 대로 살 거라면 애초에 우리를 닮은 집을 짓겠다 생각지도 않았겠죠. 따뜻하고 하자 없이 쾌적한 집. 그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가치를 따라가다가 만난 패시브 하우스. 그저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게 지구를 구하는 길이었다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저에너지 주택이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냥 실내가 쾌적하고 하자 없는 지속 가능 건축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덤으로 사실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그냥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왠지 그냥 뿌듯해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뭔가 지구환경에 기반하는 느낌. 자연스럽게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10월부터 6kW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답니다.
11월 전기료가 0원? 난방 온수 요금은 6만 원이 나왔는데 60평대 집 규모를 생각하면 양호한 것 같은데 건축주는 생각이 다르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저희 복사냉방 시스템의 설비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난방까지도 이 복사냉방 시스템을 응용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도시가스 대신에 전기를 사용해서 이제 난방을 하는, 온수까지도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식으로 교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번 파면 집요해진다는 IT 개발자 남편. 집의 에너지 효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다음 목표라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전기로만 하는 전전화 주택으로 전환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 태양광 패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발전량을 늘려서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진화하고 있죠. 네. 저희 집은. 네, 꿈꾸고 있습니다. 5년 안으로는 5년 안에는. 에너지 자립 주택으로 발돋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전? 도전! 이제 마지막 다락 공간으로 가볼까요? 어이구야, 다락이 아니라 운동장이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사실 다락을 약간 재택 근무하는 공간으로 처음에 쓰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살다 보니까 잘 안 올라오겠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가 없어서 네. 2층에 있는 서재 공간을 쓰시지만 네. 그걸 아이한테 뺏기면 여기에 올라와서 이제 재택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아이들은 몇 명 나오실 생각이신지. 저희는 지금 한 2명 정도 네. 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아, 네. 동네 어린이들 다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환영합니다. 아유, 80살까지 대출 갚아야 하는데 아들, 딸뿐인가요? 손주들까지도 뛰어놀겠네요, 뭘.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패시브하우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자 없는 이제 건전한 건축물,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을 짓는 게 우선이고, 그런 건축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패시브하우스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집은 주인을 닮는다는데 이 집은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까요? 전기 요금에 이어 난방비까지 영원되는 날 꼭 알려주세요. 계신가요? 계세요. 아 여기에 보면은 1.4리터 뭐 이렇게 써. 아, 네, 잠깐만요. 이렇게 계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아주 잘 지은 패시브 하우스가 있다길래. 근데 여기 이렇게 1.4L 써 있는 게 1.4리터 뭐 이런 네, 건가요? 네, 네. 아. 1제곱미터당 그 제곱미터당 2.4리터? 예. 아하, 뛰어난 에너지 성능을 문패처럼 달고 있는지 네, 뽐낼만 하네요. 자동차 연비처럼 이렇게 연비가. 예. 여기가 이제 뒤쪽인가 보죠? 그 지구의 이제 남쪽으로 향해서 예. 이렇게. 예. 그럼 네. 남쪽은 좀 창이 더 크고 뒤쪽은 일부러 작게 네, 하신 네, 거죠? 네. 아, 먼저 이쪽은 바깥에 또 한번. 네네. 나무도 되게 좋은 거 쓰셨네. 내장으로. 이쪽은 확 열렸네요. 네. 어우. 꽉 막힌 뒤편과는 완전히 다른 반전 매력을 가진 집입니다. 이게 다르다. 뒤에서 봤던 느낌하고 여기는 표정이 확 있네. 집의 표정이 다 카페 같아요. 집이 그러니까요. 카페 같은 느낌이. 근데 창을 굉장히 크게 내셨어요. 패시브하우스 네. 치고는. 이 집의 큰 창은 일사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라죠. 그리고 여기가 또 남부지방이니까 네, 네, 네. 겨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따뜻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능한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햇빛을 바라볼 수 있게끔 활동하면서 이렇게 날개 이렇게 쫙 펴고 있는 거지. 네네. 그렇죠. 이렇게 싹 안고 있으니까. 태양열을 얻기 위해 집 전체를 남향으로 배치하다 보니 독특한 구조가 됐다는데요. 북쪽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 작은 창을 냈고요. 종일 햇살이 머무는 남쪽 창만 크게 설계해 반전 있는 집이 탄생한 것이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볼 때는 사실은 집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 앞에서 와서 보니까 시원하게 앞으로 잘 열려 있고 아, 구성이 참 잘 된 집이구나 느껴졌는데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네, 앞뒤가 전혀 다른 이 집. 내부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아우 드디어 안에 신발을 여기서 내놔요. 아, 제가 정리해요. 아니 여기 예. 아 이렇게 됐구나. 어우 확실히 따뜻하다. 따뜻하다. 확실히 따뜻한데요? 아 그럼 옷을 좀 벗어야겠다. 네. 어유 감사합니다. 역시 패시브하우스라서. 따뜻한. 난방을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니, 난방. 아 안 한 건데. 확실히. 안에 들어오니까 또 카페 같은데요? 밖에서도 카페 같은데. 역시 젊은 분들이 사니까 감각이 이런 칸막이 같은 것도. 이야, 그래요.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집입니다. 어쩜 소품 하나하나도 아기자기한지 꼭 분위기 좋은 카페에 와 있는 것만 같죠? 그 되게 단순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안에 들어오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이게 보니까 네. 이게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중목 구조인 모양이죠 네, 이게. 맞습니다. 네. 그 보통 우리가 책상 같은 거 생각하면 그쵸? 다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상판을 받듯이 이거는 약간 동양에서 오히려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 집은 한옥처럼 기둥과 보호로 힘을 받는 중목 구조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나무가 주는 우아함에 반해서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택한 거라죠. 선생님 같이 이제 설계에서 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 색상이나 이런 거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건축가님한테 이렇게 네. 뭐 의뢰를 할 때 네. 제가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되게 좋은 방법. 전체적인 기본 컨셉은 어떻게? 마음 100페이지 되고 그런 건 아니죠? 100페이지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면 기본 컨셉은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다음에 조식. 네. 조식 뷔페 이렇게 다 네. 먹고 이제 저녁에는 호텔에서 그러니까 아침에는 카페에서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이런 그 섬세하게 이렇게 되게 젊은 느낌이 나요. 네. 되게 젊은 분이 이게 집을 이렇게 카페처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났고 특히 재밌었던 거는 저는 현관 들어오자마자 네. 집이 바로 쫙 전모가 나오는 게 네, 네, 보통은 네. 좀 피하잖아요. 근데 네. 무슨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보통 보면은 이제 애들이나 보면 대충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주방에서 뭐 하고 있으면 함께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을 좀 중요시 여기다 보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 못 들어가게끔. 가족이 함께하는 공용 공간을 중점으로 설계된 정민이네 집. 그래서 현관 오른편에는 주방과 이어진 넓은 거실이 있고요. 현관에서 직진하면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평상이 있답니다. 그 옆으로 사적인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방은 딱 2개뿐이랍니다. 햇살이 눈부신 아담한 크기의 정민이 방하고 온더더기 없이 설계된 안방이죠. 오히려 이제 이런 나무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우리가 또 선입견이 있거든요. 네, 약간 네. 기계화된 집이다. 네. 약간 인간미가 막 이런 느낌이 네,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나무로 마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안이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네, 네.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군데군데 숨어 있겠죠. 그 패시브하우스 여러 가지 네. 설비들이. 네, 네. 주로 뭐가 있나요? 패시브하우스 설비가?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다시 이제 열외수형? 열외수형 네. 환기 장치가 네. 있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저기 있는 조그만 얘네 것들이 동그란 것들이 다 그 열애수.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공기가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건가요? 네, 네. 저 위에 숨어 있는 환기구들이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 장치라는데요. 이 집을 살아 숨쉬게 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죠. 그러니까
창을 열지 않고도 이 환기장치를 통해서 오염된 공기와 신선한 공기가 교환이 된답니다. 여기 배관으로 이어진 열회수 환기장치는 환기 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는 원리로 작동되는데요.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들여올 때 오염된 실내 공기의 열로 데워서 열 손실 없이 따뜻하면서도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답니다. 이런 장치를 통해 소극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에서 이름 붙은 패시브 하우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한 집입니다. 다 완전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멈춰주시고 오늘 건축가들은 이 집을 통해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것이 점점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20세기의 사람과 21세기의 사람이 사는 모습은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건데 일단 패시브 하우스도 우리 그 변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트인 것 같아요. 집을 짓는 행위 자체가 자연을 건드리고 자연을 이렇게 뭐랄까 자연을 반하는 인공적인 이제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은데 아직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죠. 그걸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거에 따른 자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발전이 되면은 비용은 다시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 집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집을 좋아한다는 정민이. 그건 이 집에 온 후 아빠의 변화 때문이라는데요. 전에는 일만 하던 아빠와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는 중이랍니다. 서울에서 이제 지방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제 뭐 40평 아파트라도 사가지고 해볼까 막 그런 생각만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앞만 보고 경제적인 부분만 뭐 재택적인 부분만 보고 추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추억을 사자. 집에서 소중한 우리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추억 만들고 애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그런 추억을 주는 게 가장 큰 유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집을 완성하는 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시금치가 제일 맛있게. 하루하루 딸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가족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정민이네 집. 이 집이 그 어떤 집보다 따뜻한 또 하나의 이유. 이런 삶의 온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찾아갈 집은요, 그야말로 숲속의 작은 집이랍니다. 꼭 동화 속 집 같네요. 이 집은 옥조주택인 거죠, 여기는? 네. 오늘도 나란히 집 탐구에 나선 두 분. 외장 색깔이 되게 형태가 되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딱 네. 일자로만 딱 되고 집이. 네, 앞에 어닝 가시고. 아, 이게 근데 처마를 길게 여기가 입구인가? 입구의 벽돌이 되게 예쁜데요. 아, 요게. 아, 예,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되게 아담하고 약간 이렇게 그러네. 서양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봐가지고 뭐 이거 이경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텔레비에서 많이 뵈요. 너무 많이 뵈서 아, 집이 너무 이뻐요. 예, 딱 왔는데. 뭐 항상 이쁘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쁜 집만 또 보여줘요, 저희한테. 아, 예. 어디 노시세요? 아, 저 교환 옷이요. 교환 옷. 네. 저는 MC고 여기 노시.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입시도 씨. 아, 저도 선생님 교환 어디- 옷. 아, 이러면 족보를 따져야 되는데. 아, 그럼요. 저는 승자 떨림. 아, 저희는 아버님이 제자 돌림이신데. 괜히 따져봤어요. 선생님 아니, 제 짰더님이 할아버지야, 지금 할아버지. 괜히 따진 거야. 아, 요즘 족보가 어디가 있어요? 아, 선생님 부르는 거 없는데요? 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 그렇습니다. 30년, 40년 가까이 되네요. 40년. 예, 예.
아, 유쾌한 집주인 부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결혼도 굉장히 빨리 했죠. 한 달쯤 했나요? 한 달쯤 만난 지 한 달 만에 한 달쯤 결혼식을 했지.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계속 싸우면서 살고 있는 거죠. 계속. 전투. 야, 지금도 결판이 안 났어요. 서로 지지 않아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저도 어떻게든지 노씨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기려고 이제. 그리고 지금도 전투 중이시네. 이기렵니다. 근데 심심하지 않죠, 뭐 좋죠. 어차피 헤어질 생각은 안 하는 거니까 살면서 전투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40년 전에 천생연분으로 맺어진 부부. 도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여느 부모들처럼 바쁘게 살아왔답니다.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외과 의사로서의 삶이 저물고 은퇴 후 아내와 단 둘이 살아갈 집으로 패시브 하우스를 택했다죠? 일찍 나가서 늦게 오고 그리고 뭐 직업에 충실하려고 또 노력도 했어요. 요즘이 이제 좀 조금 물러난 상태에서 내 끝을 어떻게 끝낼까. 진짜 패시브 하우스처럼 패시브하게 좀 소극적으로 소비도 덜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여생을 꿈꿨던 부부.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나무를 재료로 한 목조주택을 선택했고요. 패시브 하우스를 결정한 건 역시 인공적인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지요. 그렇게 초록의 숲을 닮은 산골 작은 집이 완성이 됐답니다. 아니 그래서 집은 굉장히 심플한데 안에는 또 어떨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아내도 예. 비슷해요. 아내도 비슷해요. 그럼 한번 안에 보여주면 될까요? 예. 시종일관 유쾌한 웃음을 안겨주는 부부가 사는 집. 그 안에는 또 어떤 탐구거리가 있을지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예. 아 벌써 그냥 온기가 확 느껴지네 들어오니까. 아우 너무 아늑하다 집이. 이게 천장이 되게 높구나.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높은 층고입니다. 저 끝에 다락이 숨어 있다죠. 부부의 삶에 맞춰져 있다는 이 집의 설계. 1층은 방 한 칸에 넓은 공용 공간이 남향으로 배치돼 있고요. 사랑방과 작업실로 이루어진 다락까지 작어도 있을 건 다 있답니다. 와, 좀 이렇게 집이 아늑하고 예쁠 수가 있죠. 집안 곳곳에 아기자기한 바느질 소품들이 공간을 더욱 빛내주는데요. 이게 다 안주인의 솜씨랍니다. 집이 엄청나게 이렇게 아늑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뭐 무슨 신혼부부 집처럼 막 그러니까 아기자기하죠, 되게. 신혼부부 집 같아요. 그럼 선생님 집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예. 집에 대해서는 제 집사람이 아, 조금 예. 설명이 더 잘할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죠. 예. 예. 저는 아 요게 이제 식탁인데요. 식탁이 이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남쪽으로 빼고 좀 여기서 공부도 하고 책도 하고 작업도 하고 할 수 있게. 사실 요즘은 진짜 아니라 개인 집에서 거실보다 주방의 역할이 더 크거든요. 식구들이 유일하게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신 유행인데요. 그리고 이 벽난로가 이게 러시아식 패치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러시아가 춥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보온 기능을 굉장히 강조한. 그래서 이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오래 머물러 있다가 나가게 해서 추결이 많이 되고 그렇구나. 열 효율이 그래서 이렇게 내면에서 열이 발산이 되게.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식 벽난로랍니다. 이 벽난로 한 대가 30평 남짓한 이 집의 유일한 난방기구라죠.
드디어 예. 우리가 이제 이 빼치카, 예. 러시아식 빼치카 예, 러시아식 드디어 빼치카, 예. 체험을 할 수 예. 있는. 근데 보기에도 너무 이게 예. 묵직한 게 난생 처음 이걸 러시아 벽난로 넣고. 체험을 하는 흥미진진한 순간입니다. 보통 한 번 넣으면 얼마나 가나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이게 예, 한 한 3시간 타요. 3시간 타요. 예. 아. 그래서 불을 붙이고. 불을 붙입니다. 예. 확실히 또 불이 붙으니까 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도 보고. 한 3시간 타고 예. 지금 미지근하다가 이제 뜨거워져요. 한 3시간 후면. 아. 예. 그러면 한참 가요. 온돌 개자리 만들고 구들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선 건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북방계 그런 러시아 이런 데는 추우니까 이런 걸 집에 놓고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이제 온도를 세워놓은 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세워놓은 세워놓은 셈. 거. 그러니까 한 영하 2, 3도 내려갔을 때는 네. 이렇게 장작 3개 피를 한 번 떼면 되고요. 네. 한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내려가면 2번, 이걸 2번 떼면은 예. 그러면 23도, 24도 유지가 되죠. 그 선생님네는 집은 그래도 이 댁이 이렇게 기밀성이 다 좋아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도 보일러를 안 틀어도 한기가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래도 워낙 기밀성이 좋으니까. 안 때도 21도 뭐 이렇게 21도. 예, 그 정도는 가능. 21도, 22도는 나가죠. 사실은 안 떼도 되는데 해만 좋으면 더군다나 예. 낮에 올라가 주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뭐 저희 집 사람이 24도, 5도를 원하니까 예. 25도면 열대야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긴 하네요. 그럼요. 25도 예. 새벽이 25도를 열대야라고 하잖아요. 이래서 참 힘들어요. 같이 과학자들하고 사는 게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따지시더라고요, 그거를. 아이 저를 공격하셔야 되겠어요 예. 지금. 같은 남자끼리서 이러시면.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실내 온도 하나를 못 맞추니 서로. 그러니까 사귀건 할 때 너는 어느 온도가 좋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알죠? 사귈 때. 아니 물어봐야죠. 사귈 때 몇 도세요? 선호하는 온도가 몇 도세요? 물어본 다음에 궁합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온도를 보는. 뜨끈한 난로 앞에 옹기종기 마주 앉아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가까스로 털고 일어나 안방으로 향합니다. 다르시고. 약간 따뜻하게. 진짜 따뜻하다. 아니 근데 선생님 진짜 이 색깔을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이 색깔 또 오묘한 노란색을 그러니까 쓰셨네요. 이게 되게 신경 정말 쓰기 쉽지 오묘한 않은데 너무 노란색을 예쁘게 잘 쓰셨어요. 이 장은 원래 있던. 저희가 조금 자부심을 갖고 예. 있는 게 대개는 집을 지어서 이사 가시면 거기에 맞게 가구를 다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낭비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도 가지고 있는 걸 다 그대로 쓰게 이렇게 사이즈를 맞춘 거예요. 이거 책장, 침대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소파까지 하나도 새로 안 준비하게. 그 가구에 맞게 아예 예, 설계를. 가구에 맞게 설계된지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집은 장롱에 맞춰 방 크기를 조절했고요. 침대 너비에 맞춘 창이며 서랍장 높이에 맞춘 창까지 아니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어디서도 번쩍이는 새 가구를 찾아볼 수 없는지. 그런데 오히려 삶의 나이테가 새겨진 가구들이 이 집을 더 빛나게 하는 것 같네요. 이 삶의 구비구비마다 그냥 선택했던 가구들인데 집을 새로 지었다고 멀쩡한 걸 다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뭐 쓰던 냉장고나 가전제품까지 뭐 전부 활용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죠. 심지어 알뜰살뜰은 저는 밖에 어디 나갔다 오다가 뭔가 주워와요. 그냥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쓰레기장을 지나다 보면은 쓸만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PD님 바로 옆에 있는 그 바나나 걸어놓는 거 있죠. 그것도 거기서 주워온 거예요. 주워온 게 어디 이뿐일까요? 현관 옆에 우체통은 물론이고요. 남이 버린 쓰레기들이 이 집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집이 패시브 하우스인 진짜 이유는 두 분의 패시브한 삶이 담긴 집이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일 아침 텃밭을 찾는 이유는 또 뭘까요? 겨울이 돼서 땅이 많이 단단해졌죠. 얼어서. 아, 음식물 쓰레기를 묻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지요. 음식물 쓰레기를 저기서부터 쭉 묻기 시작해서 한 3년, 3바퀴 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땅이 나아졌어요. 예. 음식 찌꺼기도 전부 퇴비로 활용하는 부부십니다. 네, 정말 버릴 것 없는 알뜰한 삶을 사시네요. 고양이도 다 있어요? 3마리 다? 다행이네. 아니야. 이라. 살뜰히 챙기는 고양이 가족도 생겼답니다. 아니야, 이라. 밥 먹자. 이렇게 이때 만져볼 수 있어요. 다른 때는 도망가요. 밥 먹자. 녀석들 돌보는 일이 나름 소소한 즐거움을 준답니다. 차 한잔 하세요. 오늘 날이 좋을 것 같은데. 해가 뜨고. 강수한 120%래. 그래요? 그럼 눈 올라나 여기는? 혜나한테 내가 저기 눈 오면은 눈사람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눈이 한번 팡팡 왔으면 좋겠어요. 자연과 더불어 아내와 함께하는 인생의 황혼. 더 바랄 것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안 내려가고 안 올라오고. 볼수록 따스한 삶의 온기로 가득한 이 집. 이제 2층 다락방도 살펴봐야겠죠? 주방 옆으로는 나무 계단을 따라 오르면은요, 복도 끝에 다락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그렇게 낮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활에. 그러니까 침대에서 깰 때가 제일 문제예요. 이제 보시면. 선생님 여기가 작업. 여기가 바로 아내가 바느질을 하는 작업실이라죠. 이 작업을 다 여기서 하시나 봐요. 여기 분위기 천창이 천장이 있고 두 개가 여기. 있고. 여기 침대가 있네. 이 방 좋다. 야, 이 집의 숨은 보석 같은 공간입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천창까지 이런 낭만이 또 있을까요? 여기는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온 손녀를 위한 사랑방이랍니다. 여기 애들이 되게 탐낼 것 같은데. 이 애들이 집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 보니까 천창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딱 별이 보이는 자리에 이제 천창을 딱 많이 그러네. 치는 이렇게 딱 보이겠다.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시야나 이런 게 근데 저 두께를 보세요. 네. 저 굉장히 두꺼운 거에 저걸 해놨으니까 안 뚫었어야 오를 것 같아요. 저렇게 두꺼운 지붕에. 그러니까 이 지붕의 두께를 볼 수가 있군요, 여기서. 그럼요. 예. 지붕의 두께만. 와, 한 80.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네. 얼마나 컴컴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좋은데. 밝고 좋은데. 저는 밝죠, 좋은데. 이게. 아니 그래도 네. 집이 이렇게 약간 이런 의외성이 네. 있는 게 이제 창이 이렇게 그 벽에 난 창만으로는 조금 어두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도 이 다락이 다른 집에 비해서 길고 꽤 넓은 편이라서 창이 더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집을 위해 집의 어떤 여러 가지 공기 순환 이런 걸 위해서도. 예. 아니 그리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집 짓는 사람들의 제일 로망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가장 원하는 게 다락하고 천창이거든요. 맞아요. 로망을 다 이루신 거죠, 웬만한 그러네, 사람들의. 그러네. 예. 그냥 하늘 푼 거죠. 하늘을 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얘기죠. 끝까지 웃음을 안겨준 참으로 즐거운 집 구경이었습니다. 삶의 철학은 진지하지만 늘 유쾌함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이 집만큼이나 매력적이네요. 그런 두 분과 못다한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이 집을 지으시려고 마음 먹을 때 패시브 하우스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처음에는 아니죠. 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집을, 조그만 집을 네.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패시브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우 너무 저는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가 이렇게 쭉 살아오던 가치관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저희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전기 한 등이라도 아껴라, 물 한 방울 아껴라, 뭐 쌀 한 톨 아껴라 막 이렇게 그런 가치관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축 방식이 있다는 걸 딱 들으면서 이런 게 있는데 왜 사람들이 더 이걸 안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시브 하우스가 이런 기계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런 좀 알게 된 것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네 그 패시브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연주의적인 거하고 약간 접목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오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사실은 이 집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념이 너무 좋아서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삶의 그 형식이 패시브인 게 더 네,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마음을 그렇게 쓰시는 게.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은 패시브 하우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것 하나 낭비하지 않는 패시브한 삶을 사는 이들. 결국 자연의 하나인 우리들의 집에 대해 돌아보게 하네요. 건축은 결국 땅에 짓는 거고 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친환경 굉장히 이제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를 쓰고 이러면서 친환경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를 위한 친환경이죠, 사실은. 내 몸에 좋은 친환경이 많이 있고 사실은 이제 진짜 친환경은 뭐냐면은 이 환경에 해를 안 끼치는 것이 사실은 친환경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연료를 덜 쓴다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뭐 이 건물을 짓고 나서도 허물 때 뭐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온다든가 뭐 이런 집처럼 크지 않게 지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덜 쓸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친환경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친환경이나 이런 뭐 패시브나 아니면 자연과의 어떤 조화로움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삶 자체가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삶의 태도가 건강해지는 거.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거와 결부시켜가지고 집 짓기를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숲속 작은 집에서 자연에 기대 살아온 지 6년. 은퇴 후의 쓸쓸함은 느낄 새도 없었답니다. 하늘과 맞닿은 다락은 취미 생활을 하기에 안성맞춤. 아내는 옷을 짓고 그 너머의 남편은 글을 짓습니다. 작은 집이 주는 행복은 생각보다 크다네요. 편안하구나 이렇게 어느 때보다 이제 안정된 느낌 이런 걸 느끼고 있죠. 자연을 닮은 집에서 자연의 흐름에 맞춰진 일상. 초록이 무성한 여름은 가장 바쁜 한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패시브하게 산다는 게 그리 특별하지는 않답니다.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의 방식이니까요. 산골에 집을 짓고 사니 그저 시간의 흐름에 얹혀간다. 봄, 여름에야 말할 것도 없이 농사일을 배우느라 바쁘다. 늦가을이 돼서야 페치카에 불을 지피며 여유를 즐긴다. 집 주변 정리를 마치고 소파에서 헝클어진 자세로 책을 보다가 낮잠이 든다. 서울에 사는 아이들도 은근 시골 생활이 좋은지 주말마다 내려온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이 집을 지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서 프리페브 모듈러 주택을 수입해서 조립한 서원 가게라고 합니다. 네, 서원각 씨하고 같이 사는 아내 심상복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페브. 그러니까 이 집이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 사연 하나씩 들어보죠. 겨울에 우리 집사람이 저희 추위를 또 워낙 많이 타니까 난방비도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난방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주택이어서 저탄소 주택을 지려고 이제 목표를 두고 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난방비로 얘기하면 지금 요 새로 지은 집은 한 10만 원 조금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예전에 집은 40만 원. 40만 원 내고도 죽게 살았습니다. 아 진짜요? 그걸 몇 년 동안 그렇게? 저희가 23년? 13년 동안 그냥 추운 데서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옛날 살던 주택 같은 경우에 또 목조주택이 개미 같은 데 상당히 또 취약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오면 이렇게 주방이나 이제 이렇게 그 약간 습한 쪽에는 개미가 이렇게 까맣게 깔려 있을 정도로 그런 적이 있어요. 1997년 2천만 원을 들여 지은 목조주택. 세월과 함께 수명을 다한 집을 허물고 그 땅 위에 2층 집을 올렸다는데요.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고 전기료는 4분의 1로 줄였다는 이 집의 비밀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야, 강릉이라고 해서 왔는데 날씨가 오늘 좀 덥네요. 괜히 가죽 잠바 입고 왔나? 오, 바닥이 특이한데? 야, 마치 이건 미국 서부 어디 캘리포니아에 온 것 같은. 아니, 은근히 이국적인데 컨테이너 앞집, 요 집 아닌가요? 야, 신기하다. 담도 없이. 조경은 또, 이 바닥 블럭도,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죠?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는 정대칭으로 만들었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그늘 공간을 만드니까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초대한다고 할까요? 건축 탐정 호난 김호민 소장님의 추리를 한번 기대해 볼까요? 그 형태는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지만 근데 희한하게 이국적이에요. 외부의 재료도 우리가 흔히 보던 재료가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이 아래가 기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거의 보면은 제 지금 허리는 안 되지만 높이니까 한 60cm 정도는 올라와 있거든요. 많이 올라와 있죠.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을까? 오늘도 호기심 많은 소장님. 뭘 발견하셨나요? 보니까 여기가 비어있네. 오, 집이 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콘크리트가 한 요 정도까지 있고요. 여기는 떠 있어요. 이만큼이. 이 안에 뭔가 이게 비밀이 있고 얘도 비밀이 있고. 이 포치 위를 보니까 이 집에 좀 비밀이 어느 정도 숨어 있네요. 여기에서 김호민 소장님이 눈치챈 비밀은 뭘까요? 이게 트러스 구조를 만든 거를 보니까 경량목 구조거나 뭐 그런 거 같은데 야, 특이한 건 저 접합철물인데요? 접합철물 전 처음 봤어요. 저런 접합철물은. 외제네, 이거. 외제네, 이거 국산 아니네. 이거는 국내에서는 저는 못 봤어요. 이때 좀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배를 한번 올려봐. 그래요? 벨이요?
아니 벨 없는데요? 아니 보통 이런데 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 여기 계세요? 계세요? 음악 틀어줘. 네, 들려드릴게요. 아니 집탐구에서 왔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보통 나와 주셔야죠. 혹시 계세요?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아 저기 계시네. 아유, 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안 들리세요? 아 이거 내려오면 어떡해. 아유 선생님 저 여기 왔다니까요. 집 구경하러. 야 집탐구 역사상이 진짜 운전 박대. 와 이거 지금 이 집 맞죠?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오는 거? 안 들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릴 리가 있어요. 이게 유리창 이거 하나인데 아 유리창이 좀 두껍긴 하구나.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전화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음악은 상당히 낭만적인 이 로맨틱하신 분인가 본데요. 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저희 집탐구에서 나왔는데요.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예, 지금 나가겠습니다. 네, 곧 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맞으시죠? 야.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까 밖에서 굉장히 여러 번 외쳤는데,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손이 뭔지 모르니 지금 이거 수연중을 잘해야 되는데. 네. 못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들리셨어요? 전혀 뭐 제가 저 앞에 약간 음악을 듣고 신문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예, 못 들었습니다. 유리창이 좀 두꺼워 보이긴 했는데, 야, 얼마나 기밀성이 좋으면 그렇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지. 소리가 얼마나 안 들렸던 건지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기로 하고 아까 궁금했던 것들부터 차근차근 탐구해 볼까요? 아니 근데 요거는 요 보도블록으로 쓰는 건 저 처음 봤거든요. 네, 이거 옹백 원래 뚜껑으로 나온 건데 제가 이걸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옹벽 뚜껑 저기 토공할 때 우리 쓰는 네. 옹벽 뚜껑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야, 신선하네요. 바닥에 포장한 거랑 이 소나무 서 있는 거랑 이 마치 이 서부에 있는 미국 서부에 이렇게 있음직한 집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 서부가 아니고 강원도 강릉입니다. 이게. 강원도 강릉. 네. 강릉이죠. 근데 혹시 선생님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 아니세요? 오늘 이렇게 오렌지색 입으신 거 보니까. 저는 강릉서 오리지널 강릉 토박입니다. 저는 강릉서 오리지널 강릉 토박입니다. 그래요? 왠지 전 네덜란드에서 오신 줄 알고요. 강릉 토박이세요? 예. 아유 소장님 전공 분야 집탐구 시작하세요. 아니 어쨌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외관이 참 정말 이 가운데는 이렇게 튀어나와서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사람의 입 같기도 하고요. 지금 원래는 이게 가운데 이게 튀어나온 게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럽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틀리니까 우리 문화에 맞게 조금 제가 변형을 해서 이 튀어나온 게 생기게 됐습니다. 유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설마
이제 배 타고 강릉으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 집을 지으면서 이제 라트비아 베네룩스 삼국인가? 그 핀란드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죠. 가보신 적 있으세요? 라트비아에 못 가봤죠. 그 전에는 라트비아라는 나라를 뭐 별로 뭐 어디에 있는지도 신경 안 썼죠. 그러니까 라트비아라는 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한 집이라는 거군요. 발트해 동쪽에 위치한 라트비아는 독일,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의 건축 기술을 흡수하고 품질 좋은 목재 또한 보유하고 있는 나라랍니다. 제가 국내 배시브 하우스를 지으려고 이제 물어보니까 국내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게 뭐 내가 감히 접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리페브 방식으로 해서 모듈러 방식 이런 걸 해서 국내에 와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고. 두 번째 집을 짓기 위해 신문 잡지에 새로운 건축 기술을 수집한 것이 10여 년. 그중에서도 단열을 높여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는 패시브 하우스에 주목하게 됐다죠.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여기저기 탐색한 결과 꼼꼼한 서원각 씨도 인정할 만한 집 공장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라트비아에 있었던 거죠. 라트비아의 공장 사장님과는 SNS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 번역기를 돌려가면서요. 라트비아 공장에서 만든 집이 컨테이너에 실려 부산항으로 왔다는군요. 어떻게 집이 배를 타고 온 건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오늘 모듈 하우스를 이렇게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골조 작업은 아마 한 3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시공 기간은 1달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인테리어까지 다요? 네네. 와, 가능해요? 라트비아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들을 시공 현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대기. 좌측 외벽 판넬 올라갑니다. AS27.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 하나씩 꺼내는데요. 시공 순서를 고려해서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네요. 장난감 블록으로 집 지을 때도 그럼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는 뭘까요? 판마다 붙여 있어요. 네, 여기 있는 도면이 어셈블리 도면이. 아, 이게 그거예요? 네, 조립하기 이걸 보고 이제 번호대로 조립하는 순서 도면입니다. 그렇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번호들이 다 붙어 있는 거군요. 번호가 몇 개 있고 여기 또 세세하게 설치한 그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 집 짓기 전 과정이 몇 장의 도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인 나라에서 장난감 블록을 짓는다면 이런 식일까요?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뿐이지 작업은 각각의 패널을 도면에 맞춰 끼우는 조립 공법입니다. 반나절 만에 바닥 공사는 벌써 마무리가 됐네요. 아, 이게 바닥 패널이군요. 네, 바닥 패널입니다. 이야, 정말 소위 짱짱하네요. 와, 이게 뭐야 이게? 이야, 자 한번 재볼까요? 350 나올 거라면. 이야, 330 이네. 바닥을 패널로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신선하거든요. 아니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게 이제 설비 파이프들이 쭉 있을 텐데 얘랑 그 공장에서 만든 판넬이랑 어떻게 이렇게 맞출까? 왜냐면 만일 미리 공장에서 이런 구멍들을 다 뚫어오면 사실 그거를 오차 없이 맞추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배관을 맞추는 것도 모두 도면에 있답니다. 약속한 자리에 구멍을 뚫어 끼우면 끝. 이 위로 온돌 작업도 할 수 있다네요. 바닥에 표시된 것에 맞춰 벽과 지붕도 순서대로 조립한답니다. 집 짓기 참 쉽죠.
현장에서 직접 만들려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몇 개의 공정을 거쳐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아, 모듈러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세우기만 하면 되고 고정만 잘하면 되는. 맞습니다. 야,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래 시공법을 미리 정말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외 직구로 집을 사고 조립한다는 거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해외 송금 처음 해봤습니다. 팀장이신 것 같아요. 라트비아에다가 입금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조금 쫄았죠. EBS 알려줘 알려줘. 조금 긴장을 했고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박복에 그나마 이제 없는 돈을 모아서 집을 짓는 건데 해외에다가 큰 돈을 갖다가 입금을 한다는 거는 혹시 또 사기 당할 수도 있고. 그 해외 송금할 때도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유럽 방식은 50%를 줘야지만 설계 도면도 만들고 작업을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50% 먼저 달라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냥 한국 방식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사회에 나눠서 줬어요. 설계 도면 받는데 8,000유로. 공장에서 만든다고 단번에 결정되지는 않죠. 설계 도면을 받은 뒤에도 온도를 깔기 위해 천장을 더 높이고 계단의 위치도 옮기는 등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이 필요했답니다. 지금 이 건물 이 자체 가격만 테라스하고 저 주차장하고 이 지금 2층 건물 전부 다 해서 이제 한 80평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1억 4천만 원인데 운송비가 거기 한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 운송비가 들었고. 80평짜리 집을 1억 1천에 지을 수 있는 거네요? 알면 알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해외 직구한 집. 이제 구석구석 탐구해보자고요.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저 밑이 좀 신기하던데요, 이 계단 밑이. 그래서 공간이 비어 있죠. 아, 그러니까요. 여기는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죠? 네,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콘크리트가 있고. 여기는 완전히 비어서 이렇게 창고처럼 쓰시네요. 뭐 지저분한 거 그냥 몇 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네. 자재들이 다 있네. 그러면은 요 앞에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기초를 만드신 거고? 기초는 이제 줄기초를 해서 이제 만들어. 여긴 줄기초예요? 매트가 아니고요? 집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지면을 단단하게 하는 기초 공사를 해줘야 하는데요. 매트 기초는 집 크기만큼 콘크리트 바닥판을 타설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줄기초는 집의 벽이나 기둥을 지지할 정도로만 만들죠. 요새는 이제 줄기초로 하려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틀이 이제 판으로 만들 거면은 사방을 둘러서 끝날 문제를 줄기초면은 다 형틀이 양쪽으로 가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가요. 재료 같은 거는 세이브가 많이 됐죠. 재료는 콘크리트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주니까.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저 줄기초라고 한데 위가 떠 있어요. 위에가 좀 더 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도 이 바닥에서 한 20cm 정도 떠 있습니다. 그래요? 왜 떠 있는 거죠? 이제 중간에 공기층을 둠으로써 인해서 목재에 대한 그 습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동물도 이제 뭐 쥐나 이런 게 혹시나 들어올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피해도 이제 예방할 수 있고. 우리 경량 목구조 주택이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람구멍을 잘 못 만들어 놔가지고 이 자꾸 습해지고 하면서 나무가 썩어버리거든요. 그게 아주 큰 문제인데 이 집은 이렇게 띄워서 바람을 아예 그냥 아래 흐르게 하니까 그게 큰 장점이 되겠네요. 아이고, 이 정도 바람길이면 습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뭐 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처음 강릉에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인 거예요? 네, 처음이라고. 강릉에서 처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요. 이야. 근데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저는 바삭하게. 원래 전공은 토목공학이고요. 원래 전공은 토목이시고요? 네, 그리고 환경 조경학도 좀 공부 조금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목적 조경 이게 모든 걸 융합해서. 어떤 걸 또 보여주실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층에는 거실과 부엌, 자녀방, 화장실, 그리고 비밀의 방이 하나 더 있답니다. 오, 야, 여기가 현관이군요. 네. 오. 원래는 이 건물에 현관이 없었어요. 아, 여기 현관이 없었군요. 네, 유럽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신발 신고 거실 이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 들어가고 이런 문화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저 안에다가도 신발 신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네. 거기다 현관을 안에다 만들면 면적이 또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 공간이 있어요. 그냥 바깥에 이렇게 붙였죠. 와, 근데 이게 정말 문이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이 두께가 이만해요? 야, 그러니까 아까 정말 안 들리실만 하긴 했었구나. 그리고 이게 재질도 플라스틱인가 봐요. 강화 플라스틱 같아요. 아, 그러니까 또 단열이 더 좋구나, 네, 네, 알루미늄보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까지 꼭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집을 패시브 주택으로 이제 기준을 삼아서 짓다 보니까 패시브 주택으로. 네, 그 기준에 맞추려면 이런 뭐 창호라든가 뭐 도어라든가 써야지만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 관리를 확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야. 아, 이제 그러면은 슬슬 안으로 야, 내부 공간은 어떤지 참. 아, 그래서 신발장도 이렇게 만드시고. 야. 야한 이유가 너무 시원하다. 와, 밖에 지금 더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야, 왜 이렇게 시원해요? 지금 에어컨 트신 거죠? 에어컨 없어요, 이 집에는. 아, 이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네. 되게 시원한데요? 라트비아에서 왔지만 오리지널 강릉 토박이 부부의 취향에 맞게 꾸며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2층으로 가는 계단에서는 편백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고요. 아, 저 창문의 비밀부터 풀어봐야죠. 아까 제가 여기 불렀던 창이 여기구나. 아, 전혀 못 들으셨는데 좀 조용하긴 하네요. 네, 조용합니다. 아, 그래도 아까 제가 부른 거는 안 들려. 이분들 여쭤보세요. 아, 저기 계시네. 아유, 저 선생님. 안 들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릴 리가 있어요. 이게 유리창 이거 하나인데. 아니, 아무리 제가 그 방음이 잘 된다고 해도 성능이 좋은 거는 제가 인정하는데 믿지를 못해서. 한번 뭐 테스트 해보실래요, 그럼? 아니, 오늘 좀 제가 이게 대대적으로 준비해온 이 가방. 아, 그 속에 진짜. 뭐가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공개를 하려고요. 선물 가져오신 분을. 짜잔. 근데 이걸로 한번 이 밖에 그 아까 제가 목소리 소리 지르듯이 한번 음악을 틀어놓고 정말 얼마나 이게 방음과 단열이 잘 되길래 그러신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오, 약간 자신이 없어하는 무슨 모습 같은데요? 한번 해보시죠. 아, 좋습니다. 자, 한번 음악을 틀어보도록 할게요. 거의 비슷한데요? 와, 음악이 나오는데 40dB이 안 나오네? 잠깐만 있어보자. 이거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올려볼게요. 와, 그래도 이게 50이 안 넘어가네요. 야, 신기하다.
여기서 지금 50dB인데 제가 한번 나가서 네. 체크해보고 올게요. 스피커가 고장난 걸까요? 시험을 다 해보네. 야, 여기서 90dB. 와. 이야. 방음 효과만큼은 우리 모두 인정해야겠네요. 와, 저 밖은 지금 난리 났어요. 90dB. 90dB? 네, 알람 소리가 났어요. 아, 여기 보면은 뭐 알람, 시끄러운 길소리 이런 게 있잖아요. 알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차이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네요. 야, 아까 정말 제 목소리 음악 틀어놓고 계셨으면 제 목소리 안 들리셨겠어요. 야, 인정. 단열과 기밀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창은 밀폐형으로 주문했다는데요. 단열재를 포함한 외벽의 두께도 상당합니다. 오, 아니 창호가 좋은 건 알았는데 그럼 창호하고 그 구조체하고 그 사이 그 공간이 제일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 공간도 이제 벽체를 그 유럽에서 만들어 올 때 완전 장착해서 이거 국내에서 작업한 게 아니니까. 아, 창문이 달려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달려서 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밀폐가 좋았구나. 보통 집을 지을 때는 벽을 세운 뒤 창틀을 설치하고 우레탄 포물 이용해 틈을 메꿔주죠. 프리페브 하우스는 이 모든 작업을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아무리 잘해도 현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그 틈새를 메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해서 왔구나. 야, 그게 비결이네. 패시브 하우스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려면은 기밀 성능이 좋아야 한답니다. 틈이란 틈은 모두 메고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진공보온병처럼 완전 밀폐시키는 원리입니다.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도 보온병에서는 그 온도가 유지되잖아요. 이 집은 두꺼운 외벽 단열과 밀폐형 창문 그리고 조립된 팬으로 틈을 완벽하게 잡아 기밀성을 높였답니다. 선생님, 근데 저기 저 벽이 뭐 이렇게 좀 뭔가 책장 만들다가 마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원래 벽체 구조물인데요. 제가 일부러 속에 어떤 자리에서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오픈시켜놨습니다. 아, 그래요? 외국에서 집을 사온다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한쪽 벽은 배 타고 온 모습 그대로를 살려두었답니다. 그럼 이만큼이 다 단열재로 외부인 경우에 다 채워지는 건가요? 네, 이거보다 두껍죠. 더 두꺼워요? 단열재가 외부에는 300m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얼마요? 300mm. 아, 300mm요? 오, 아니 한 15cm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야, 30cm. 외부는 30cm 들어가 있고 네? 그래요? 지붕은 400mm 정도 들어가 있고. 네? 지붕은 40cm요? 네. 이야. 그거는, 야, 그렇게까지 이 단열을 하신 거예요? 이 유럽 기준의 배수주택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다 이제 적용됐고. 이게 종이하고 이제 나무를 가른 거니까. 그래요? 근데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채워놓은 거네요? 곰팡이도 피지 않는다 그러고요. 이 수분도 자기가 습도 조절도 자기가. 저도 이런 가루로 된 단열재를 처음 봤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제 지역마다 남부로 내려갈수록 따뜻하니까 단열 기준이 좀 완화가 되어 있고요. 한 중부지방으로 봤을 때 거기 기준으로 한 15cm에서 20cm 정도면은 패시브 하우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 단열이 잘 돼 있다. 여긴 평상시 온도가 그냥 겨울철에도 온도가 20도 이하로 거의 떨어지죠. 집이 너무 답답한 것 같은데요. 그럼 환기는요? 이 뒤쪽은 공간이 계속 문들이 있는데 여기가 예요? 사람은 말하면 심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장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들리죠 지금. 네,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와, 이야, 이렇게 깨끗한 기계실 처음 봐요. 와, 엄청 깔끔하다. 실내 방이나 거의 똑같죠. 이야.
이 집의 심장은 바로 기계실입니다. 지열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기계들과 공기 순환을 담당하는 열외 수환기 장치가 있죠. 아, 얘가 정말 아주 패네요, 패. 아, 이게 정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용한 공기를 내보내면서 그리고 이게 필터처럼 보이네요. 네, 이거 사용한 걸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아, 이거 오염돼서 와. 좀 오염됐잖아요. 아, 그렇네. 이제 먼지가 많이 묻어 있네요. 한마디로 우리 이게 저희 진공청소기 뒤에 보면 이런 필터들 달려 있잖아요. 아, 그거랑 같은 원리구나. 그럼 이걸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해 주세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 이게 먼지 같은 게 쌓여있어요. 이게 실내에서 나온 먼지구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먼지.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 그 벌레도 있어요. 심지어 벌레도 있어요. 그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벌레가 상당히 꽤 있네요. 바깥에 공기에 따라 들어오니까. 외부의 신선한 공기는 필터를 통과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오염된 공기를 다시 빨아들여 배출시킵니다. 그 별도로 뭐 제습기를 설치할 필요가 또 없어요. 좋네. 제습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름에도 제습기 저희들이 안 쓰고. 야, 이게 정말 미래의 집이다. 아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창문을 그냥 수동적으로 여는 거에 의존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기계에 의존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 생각이 바뀌네요. 너무 깔끔하다. 그리고 제 마음에 아주 쏙 드는데요. 그런데 미래의 집을 만드는 이런 최첨단 시설은 어디서 다 구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건축 박람회 이런 거는 웬만한 규모는 다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다니다 보면 보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들고 와요. 물품을. 그게 사용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모르면서 일단 괜찮은 물건인 것 같으면 사려고 하는 욕구가 좀 강한 편이에요. 또 며칠 있다 보면 택배로 와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가만히 두셨어요? 물건이 왔는데 뭐 돌려보낼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주는 분은 드물거든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러면. 모르니까 포기하고. 그래 필요한가 보다. 네네네. 근데 그런 장비들이 이번 집을 지으면서 되게 많이 또 활용도 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발품 팔고 시간을 들여 우리 집에 좋은 것만 담고 싶었다죠. 이게 저 미네랄 데크. 미네랄 데크요? 무기질로 이제 압축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표면은 여기 PVC 계열로 이제 코팅되어 있는 거고 속에 내부는 미네랄 데크 해가지고 무기물질이죠. 그래요? 이게 지금 재료가 뭐예요, 외장재가? 외장재가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 계열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이거 국내에서 만든 지 얼마 안 돼. 그래요? 이거 처음 봤어요. 천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천과 천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기, 복사열을 하여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야, 괜찮다, 천이 아이디어가. 그럼 2층에는 어떤 보물들로 숨겨놨을까요? 은은한 편백나무 향을 따라 올라가면은 5개의 문이 나옵니다. 편안한 잠을 위해 최소한의 가구만 배치한 부부의 방이랍니다. 여기서 발코니로 나서면 저 멀리 대관령까지 한눈에 보인다네요. 야, 정말 신기하네요. 보통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데 오면 2층 집이 굉장히 더워야 되는데. 자, 들어가시죠. 네. 오, 우와, 완전 동굴이네요, 여기. 이야, 완전히 다르다, 온도가. 네, 여기 지금 이 냉방장치를 제가 시험 삼아 가동했어요. 그럼 여기 22도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온도인 건가요? 촬영이 있던 날은 유난히 기온이 높았더랬죠. 이 집에서는 지하 150m 깊이에서 연중 15도에서 16도를 유지하는 지열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름에는 실내에서 흡수한 열을 지하로 방출해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땅으로부터 열을 얻어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처럼 더운 날은 지열 히트펌프에서 냉수를 보내 공기나 바닥의 온도를 내려줍니다. 집 곳곳에 설치한 온도 조절 장치로 각각 개별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군요.
아니 밖은 30도가 넘는데 야 이거 에어컨 안 틀고 지금 요 지열로만 야 이렇게까지 온도가 낮아질 수가 있구나. 아니 그리고 습도도 하나도 없고 아, 바닥도 냉방인데요? 바닥이 속이 진짜 냉방이네. 이거 완전 겨울방이네요. 이야 신기하다. 아 저는 지열을 이렇게 몸으로 체험한 적은 처음이에요. 일반 그 지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열을 가지고 냉방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오 그렇네요. 아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될 수가 있구나. 아니 거기다 바닥까지 이렇게 차갑고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겨울에 또 이렇게 바닥이 뜨끈뜨끈해야 되잖아요. 네, 겨울에는 또 따뜻합니다. 이야 훌륭하다. 아 정말 이 전원주택에 사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럼 꼭 배워야 될 점이네요. 해외에서 집을 사온다니 모두 신기하게 봤답니다. 전문가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정보력. 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초인종을 고르지 못해서 아직도 초인종 없이 산다는 집주인.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집 짓기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아 커피 열매가 어디 갔나? 커피 빨간 거 오면은 누구 보여주려고 달라는데 계속 붙어 있네. 잘 붙어 있네. 과일 드시러 오세요. 예. 앉으세요. 거실에서 뭐 하셨어요? 커피는 물 주고 지저분한 거 청소하고. 저 바깥에 두면 그 내가 백년초를 좀 얻어놨는데 심을 때 같이. 백년초가 뭐예요? 백년초 선인장, 왜 손바닥 선인장 같은 거. 혼자 심으면 되는데 뭐 나까지 그래. 아니, 옆에서 저 배달만 해주면 되지. 혼자 잘 하는 걸 왜 날 보고 그러냐고. 그 백년초는 내가 먹으려고 심는 거나 그게 자기 먹으려고 심는 거지. 남편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 집 짓기 전에도 25년을 이 자리에서 단독 주택에서 살았었고 처음에 저 이 집 짓고 왔을 때 텃밭이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저희 남편이 저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그냥 반은 복사하는 한번 해봐라 이러고. 사과하는 의미에서 사과 하나 주셔요.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계속 제가 등록해 있는 걸 해가지고 사무소에 다시 열지. 건조기에 수건 다 됐거든요. 가서 수건 좀 갖고 오세요. 날보 갖고 오라고? 참네. 개는 건 제가 할게요. 알았어. 아, 여기가 세탁실. 근데 세탁실을 왜 2층에 두셨나요? 안방이 1층에 했으면 세탁실도 당연히 1층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저희도 2층을 안방을 쓰다 보니까 동선을 맞추기 위해서 저 세탁실을 2층에 올려놨어요. 그래 이 세탁기하고 건조기 올리느라고 또 기사들이 한참 더 애를 먹었죠. 네. 프리페브 하우스라고 해도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배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군요. Je t'ai dit n'importe quoi, il suffisait de te parler pour t'apprivoiser. Oh, Champs-Élysées. 뭐 될 게 있나 이거? Oh, Champs-Élysées. 그럼 집을 좀 그래 마음에 드셔요? 난방만 마음에 들어요? 난방 마음에 듭니다. 아주 흡족합니다. 일단 전기요금이 안 나가서 좋습니다. Il est à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Il est à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다들 이제 이렇게 전원에 집을 지을 때는 이 아름다움, 그러니까 예쁜 집을 지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은 이제 계속 그 성능과 쾌적함에 이렇게 집중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요즘엔 최대 이슈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 북극곰이 살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이 하면 효과가 얼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0.0001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목표를 두고 항상 저탄소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짓겠다고 마음 먹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선생님 댁을 보고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하자. 일주일밖에 안 걸려? 야, 이거 쉽네. 이러고 확 덤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주의를 할 게 빠지면 안 될 게 그 선생님의 관심과 열정. 그거는 정말 빼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짓는 마지막 집이라 생각하고 관심과 열정을 퍼부었죠. 그런데 그 관심과 열정 덕에 환경도 지구도 생각하는 미래의 집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만족도로 따지면은 지금 뭐 100점 만점에 한 90점, 99점. 지금 뭐 1년밖에 실제로 거주하는 건 한 1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좋은 자재를 많이 써서 제 나름대로 또 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패시브하우스하고 비슷한 모양이 그대로 옮겨와 있네요, 한국에. 패시브 주택이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네모 반듯한 이 나무 집이 전형적인 독일 패시브 주택과 닮았답니다. 그래서 단번에 찾아내셨구나. 아이고,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구나.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네요. 혹시 독일에 살다 와서 이 패시브하우스를 알게 됐는지? 그건 전혀 아니고요. 토종 한국인이고요. 10년 전부터 저희 삼촌이 패시브하우스를 지었어서 제가 그 패시브하우스 짓는 게 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패시브 주택에 살고 있는 아내 김연경. 남편 정혁진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난방비가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도 돈을 아낄 수 있고 또 난방비를 많이 안 쓴다는 거는 뭐 그만큼 석탄 연료를 적게 쓴다는 거니까 자연과 환경에도 좋고. 이 집은 그 깐깐하다는 독일 인증까지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50채밖에 없다네요. 1.3리터 하우스로 지었습니다. 1.3리터 하우스로 독일의 인증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1년에 제곱미터당 저 석탄 원료를 1.3리터밖에 안 쓴다는 거네요? 그죠. 2001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 제곱미터당 연간 30리터.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은 17리터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집은 겨우 1.3리터. 화학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집인 거죠. 안은 또 완전 독일식 스타일일지 아니면 한국식 스타일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독일식 패시브 하우스 탐구 시작해 볼까요? 2층에 다락까지 있는 30평 집. 1층은 안방과 공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디 보자. 바깥뿐 아니라 집 내부도 전부 나무네. 꼭 유럽 어디 산장 같은데요? 한참을 올라가야 나오는 천장도 나무. 높이가 무려 8m에 달한답니다. 싱크대가 있는 걸 보니 여기가 부엌인가 본데 주방 가구까지 나무로 맞추셨네. 남쪽으로 낸 창에서 쏟아지는 햇살과 나무집이 참 잘 어울리네요. 실내에 들어와서 보고 제가 순간 좀 깜짝 놀랐거든요. 가전 몇 개 빼고는 죄다 나무네요. 네. 진짜 100% 나무네요. 원래 새하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밝고. 네, 그런데 저희는 일단 다 나무니까. 나무. 그 느낌이 완전. 약간 그 뭐 오두막 같은데 놀러 온 느낌도 나고. 진짜 그런 느낌도 나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수상한 구석이 있는데요. 전기 배선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요. 이 낙서는 목수들이 일하면서 적어놓은 거라네요. 마감이랄 게 따로 없죠. 이 지은 골조 자체가 이제 마감이 된 집이라서. 네, 마감이 생략된 거죠. 기본적으로 골조 짓는 게 한 달이면 내부가 2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부를 이쁘게 하려면 이제 내부 비용이 더 훨씬 많이 든대요. 그 부분을 생략하면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마감을 안 한 노출 목조집인 건데 이 집 설계부터 기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아껴 짓기로 계획을 했답니다. 이 집은 공장에서 다 커트해와서 그 커트된 자재만 가지고 여기서 조립해서 올린 겁니다. 비용 절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공사 기간도 줄어들고요. 인건비도 줄어들고 현장에 있는 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또 집 외벽은 한 층씩 쌓아 올린 게 아니라 한 면을 통으로 만들어서 인건비며 자재비를 아꼈다죠. 비용적인 면에서는 줄어들지만 현장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벽을 짜야 되거든요. 일단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골조를 세운 뒤 단열재를 붙이는데 이 집은 바닥에서 골조를 조립하고 그 위에 단열재에서 방수 시트, 외장재까지 겹겹이 쌓았답니다. 그리고는 벽면을 통째로 들어 올려 세운 건데요. 그렇게 기초 골조를 노출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구조를 그대로 마감으로 쓰는 방식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사를 하다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또 저희 친구가 이게 집 다 지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서. 그러니까 네. 공사 중인데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도배를 조금 아니 페인트를 조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자연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느낌? 적응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대신 목재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이게 칠레산 소나무라는데 보통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친환경 목재라죠. 또 본드 같은 화학 접착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사로만 조립을 했다네요. 글쎄. 그래서 공사 현장에 망치 소리 한 번 나질 않았답니다. 나사 종류도 40개가 넘는다는데 전량을 독일에서 수입. 나사마다 그 기능이 달라서 목수팀이 애를 먹긴 했지만은 덕분에 튼튼하면서도 새집 증후군 걱정 없는 친환경 집이 완성됐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철거했다가 다시 그대로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사할 때 요거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복은 물을 쓰는 곳인데 달 시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괜찮을까요? 목조를 노출해서 많이 하는데 그래도 보통은 주방은 맞거든요. 그죠, 마감하죠. 요거 고민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사실 벽 자체에는 물이 엄청 많이 튀지 않아서 네. 지금 오일, 천연 오일로만 지금 발라놓은 상태고 이 집은 진짜 100% 친환경 집이네요. 인테리어 팀이 없으니 부부가 직접 발랐다죠. 참기름 발라도 된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더 비싸더라고요. 참기름 비싸죠. 네. 그래서 그 뭐지? 그거 무슨 뭐 발랐지? 아마시오 같은 거 이렇게 직접 바르시는데 저쪽은 3번 바르고 저쪽은 1번 발랐네요. 예, 그죠. 딱 물이 보니까. 많이 튀는 데는 좀 더 다르고. 그렇게 인테리어를 과감히 포기하고 시공 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일반 패시브 하우스보다 30%나 싸게 지을 수 있었답니다. 4억보다 좀 덜 들었죠. 한 3억 한 6, 7천 정도? 그 요즘 짓는 집들 가격으로 치면 진짜 엄청 싸게 지은 거예요.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자금은 완전 뭐 영끌이죠. 네. 제 네. 퇴직금 탈탈. 2명 거 다 탈탈 털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친정에서 많이 빌려주셨어요. 아직 이자만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실내 마감을 안 한 노출집인데 정말 집이 따뜻할까 궁금하네요. 얼마나 따뜻한가요? 지금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낮에 이 햇볕으로 지금 온도계 보시면 온도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한 24도, 5도까지 올라갔던 열이 이제 밤에 이제 그 햇볕 없을 때 안 뺏기고 계속 안 지켜내고 뺏기고 있는 그거를 잘 기밀성 있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 난방이 가동되지 않고 잘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집의 온도가 연간 24~2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창호 종류와 개수 크기까지 계산을 해서 설계된 거랍니다. 보통 패시브 하우스를 보온병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보온병의 두께보다 중요한 거는 틈새가 얼마나 있는가, 즉 기밀성이 핵심인데요. 태풍이 세게 불을 때에 집안에 센 바람을 불어넣어 1시간 동안 공기가 얼마나 드나드는지 기밀 테스트를 하는데요. 0.22 역시 거의 공기가 안 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틈새, 조그만 틈새, 생활상의 틈새 말고는 거의 안 샌다고 봐야죠. 이 정도 크기에서. 보통 집은 1시간에 3~4회 정도 공기가 드나드는데 이 집은 0.2회밖에 안 된답니다.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궁금한데,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에는 기계적인 환기 장치가 필수랍니다. 이 집 다락에 있는 열회수 환기 장치인데요. 집안의 열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내부와 외부의 공기만 맞바꾸는 기능을 한다죠. 이게 이 집의 허파네, 허파죠. 네, 이 집의 그 허파죠. 사이즈는 엄청 큰 집 사이즈예요. 네. 최대한 쾌적하게 살기 위해. 걸로 했어요. 네, 성능은 무조건 돈 쓰고. 네. 여기 마루에도 이제 아예 마감재도 없이 그냥. 아직 안 했죠. 한판으로. 4달에 한 번 정도 필터만 교체해주면 된다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 깨끗하면서도 따뜻한 공기가 배기구를 따라 집안 전체에 공급된답니다. 꼼꼼한 단열과 열 셀 곳 없는 기밀성, 그리고 열회수 환기 장치 덕분에 바닥 난방을 하지 않고도 사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보통은 패시브 하우스라도 바닥 난방은 우리나라 사람들 포기를 못 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 집 정도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고 애들도 어리고 해서 그래서 안방에만 넣었습니다. 바닥 난방을 깔고. 네. 부부도 패시브 하우스는 처음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방에는 보일러와 에어컨 설치를 했답니다. 새벽에 잠깐 돌려도 종일 따뜻하다는데 아파트 살 때랑 난방비 차이가 진짜 많이 나던가요? 아파트 살 때 좀 춥게 살았거든요. 난방비 많이 나와서 21도, 20도. 그래도 막 난방비만 10만 원은 넘게 나왔죠. 난방을 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돈을 아끼지?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요. 그래서 저는 샤워를 하루에 한 번만 해라. 그래야지 좀 물도 아끼고 더 좋지 않냐. 근데 여기 이제 이사 오고 나서는 뭐 생활비 자체가 많이 안 드니까 그냥 씻게 냅두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은 웃으며 하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난방비 폭탄이 무서웠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 한 10월 달부터 좀 춥긴 했거든요. 그때 이제 난방비가 47,000원. 보통 저희가 온수 한 2만 원 돈 쓰거든요. 제가 많이 씻어가지고. 네, 그거 빼면은 난방 동계 한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지 않을까. 아파트 살 때 전용 25평에 살다가
그때 3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3분의 1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그 절약도 안 했는데도 이 정도 나오니까 너무 좋죠. 정말 난방비 차이가 나는군요. 2층은 약 10평 규모로 장차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예정이라는데요. 여기는 욕실인데 부엌처럼 나무에 천연 오일을 칠을 해서 건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복도 끝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아들 둘이 쓰기에는 방이 좀 작지 않을까요? 애들이 둘인데 지금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방을 네. 그 남편이 네. 그 애들 잘 때 몰래 올라가서 저기서 혼자 자더라고요. 아, 저가 애들 방이 아니고 저 아빠의 아지트? 제 아지트는 아니고 육아하다가 힘들 때 지친 누군가 쉬는 공간. 나중에 애기들 방은 나중에 애들이 좀 크면 여기 거실 보면 여기 층고가 좀 높잖아요. 아, 이렇게 여기 오픈돼 있는. 공간을 한 층을 더 만들 수 있을 여지가 있어요. 이 집 층고가 8m나 되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방뿐인가요? 벽면에 클라이밍 놀이 시설도 만들고 싶답니다. 처음에 한 번에 다 만드는 집이 아니고 계속 만들어가는 집이네요. 지겨우면 리모델링하고 조금 모아서 또 만들고 1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1년 동안 벌어서 조금 하고 1년 동안 벌어서 조금 하고. 실제로 집 완공한 뒤 돈 열심히 모아서 10개월 만에 바로 이 공간을 증축했다는데요. 집 출입구에 있어서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어머나 여기도 널찍하고 나무하네요. 창고 같기도 하고 세탁실 같기도 하고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현관이자 창고이자 베란다. 아, 이런 수납으로도 쓰고. 굳이 패시브 하우스로 지을 필요 없는 부속 공간이라 비용 절감도 할 겸 약간의 불편을 감수했답니다. 신발을 그냥 여기 거실에 벗어다 놓고 이제 먼지가 이제 집 안으로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매일매일 청소하느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요. 언제 현관 없는 집을 살아보겠어요. 아, 이렇게 먼지가 많구나. 신발 먼지가 많다. 이런 데도 살아보고 평생 그렇게 살 게 아니고 다 이것저것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부부가 마당 조경까지 직접 했다니 참 대단하죠. 어차피 한정된 예산, 부부는 집의 성능을 최대치로 올리고 나머지는 차차 채워가기로 했답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오늘 본 집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똑같은 규모의 일반적인 집하고 거의 같은 공사비가 들었어요. 근데 성능은 살리되 나머지는 과감하게 절제를 했다. 그런 면에서 이 젊은 부부는 굉장히 좀 결단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쓴다. 그러면 패시브 하우스라고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올해 처음 텃밭 농사를 해봤다는데 이래봬도 농약 한 번 뿌리지 않은 친환경 배추. 얼마 전에는 이 배추로 김치까지 만들었다네요. 글쎄. 흙이 많이 들어갔지? 흙 퍼가지고. 유기농이라 벌레는 좀 먹었네요. 벌레는 많이 먹는데 그래도 뭐 먹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깨끗하게 잘 씻어서 먹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깨끗하고 보기 좋은 것만 찾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어머나 이거 뭐야, 박대구이까지. 맛있겠어요. 근데 주방에 타일뿐 아니라 렌지 후드도 없네요. 근데 냄새가 다 별 텐데 괜찮겠어요? 키가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그 주방 후드도 따로 없고 그냥 저 흡구로 바로 연기가 바로 빨아들이니까.
거실 쪽에 배기구가 있고 부엌 쪽에 흡기구가 있어서 연기도 크게 흩어지지 않는답니다. 학생 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아내는 패시브 하우스를 시작으로 하나씩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데요. 식사가 끝나면 아내가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거라네요. 네, 이게 음식물 처리기인데 그 음식물을 여기 넣으면 이제 미생물로 분해해서 퇴비처럼 만들어주거든요. 삽 찾았어? 내가 버릴게 여기. 남들 더럽다 여기는 쓰레기도 텃밭 농사꾼들에게는 고맙고 귀한 자원. 지금 애기 똥도 한 번씩 섞고 여기 옆에 이제 텃밭 작물들한테 주려고 여기서 퇴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흙이랑 섞어두면 비료 역할 톡톡히 하게 될 테죠. 작지만 완벽한 생태계를 바로 우리 집에서 만들어가는 이 야무진 부부의 최종 목표는 에너지 홀로서기랍니다. 저희가 태양광 한 6km 정도 설치를 하면 집 전기도 충분히 쓰고 남거든요, 전기가. 그러면 난방도 이제 전기 난방으로 시스템을 바꾸면 외부에서 전혀 쓰지 않는 제로 에너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려면 뭐 설비 투자하면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요. 또 뿐만 아니라 텃밭에서 또 먹거리를 바로바로 공수해 오거든요. 자급자족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닭도 키우실 건가요? 아니요. 닭은 안 키워요? 정말 그러면 모든 것이 에너지 포함해서 다 자급자족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매서운 고물가 한파에도 끄떡없는 우리 집. 언젠가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집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